2003년도에 왔었는데 대박. 그 친구가 거기에 다녀와서 나한테 진짜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저랑 진짜 엄청난 베스트 친구였었거든요. 아. 우리는 거기서 한국이라 안 하잖아요. 그치. 야, 남조선 사람들이 어떠냐 궁금하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얘기를 못 하겠다고. 친한 친구인데. 네, 자기네가 이제 올 때 이거를 다 썼는데 쓰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네. 기사가 내가 이뻐서 나만 따라다니면서 찍었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꽃배달도 유미카 꽃배달 많이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오늘도 또 저희 유미카에서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예원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는 유미카 언니 채널에 놀러 왔습니다. 네. 평양 예원이 TV의 예원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예원 씨는 평양에서 오셨고 지금 현재 평양 예원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남남북녀란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진정한 미녀가 왔습니다. 제가 네. 굉장히 뭔들 말을 잘 모르겠네요. 미녀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옆에서 저는 거부하고 싶은데 네. 옆에서 또 이렇게 이쁘다고 하니까 살짝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보통의 분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맞다고 합니다. 다들 그게 진짜 거부를 예뻐요. 하시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 씨는 평양에서 살았어요? 저는 원래 지방에서 살다가 평양에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진짜 기분 나쁜 게 예. 왜 자꾸 지방에서 이쁜 여자 데리고 가냐고요. 그래서 평양 본토백이 미인보다도 지방에서 올라간 미인이 많거든요. 실제 미인은 지방에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예원 씨는 진짜 이 미모면은 네. 예전에 응원단, 우리 네. 대한민국 응원단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랬죠. 그때 안 뽑혔어요?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에 유니버시아 그치, 대회 그치. 때 대학생들 위주로 응원단을 뽑았었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그때 네. 지방대에 다니고 있어서 원래는 그때 지방대랑 평양대 대학생들 이쁜 친구들을 해서 다 이제 선발을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방침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이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위주로 응원단을 뽑아라 해서 지방대 다니는 친구들은 뽑히지 못했어요. 네. 그래도 친구가 다행히 응원단으로 뽑혀서 그랬어요? 평양 영화 연극대학에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지방에서 평양으로 올라간 친구인데 여기 한국에 왔어요? 못 왔어요. 아니 네. 그때 응원 날 때 왔어요? 그죠. 왔죠. 2003년도에 왔었는데 대박. 그 친구가 거기에 다녀와서 나한테 진짜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저랑 진짜 엄청난 베스트 친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는 거기서 한국이라 안 하잖아요. 그치. 야, 남조선 사람들이 어떠냐 궁금하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얘기를 못 하겠다고. 친한 친구인데. 네, 왜냐하면요, 자기네가 이제 올 때 이거를 다 썼는데 쓰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기사가 내가 이뻐서 나만 따라다니면서 찍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의 사진이 혹시 영상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머, 네, 왜 제가 이러니?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 친구가 말하던 그 영상을 볼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못했지.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친구가 말한 게 기억나서 응원단을 검색을 했는데 어머, 그 친구의 인터뷰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놀랐었어요. 즐거웠던 거는 우리 친형제들을 만난 게 제일 기쁘고 그래서 일생 잊혀지지 않고 앞으로 꼭 이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서 그것도 소꿉친구의 그 그렇지. 응원단 영상을 딱 보는데 마음이 짠하면서 그렇지.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때 너는 얼마나 나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그렇지. 많았을까. 이 좋은 세상에 네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기자가 진짜 따라다니면서 찍었다는 게 맞더라고요. 그 많은 응원단 중에서 이 친구의 영상이 가장 많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또 여자들이라는 건 조금 입이 빠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조선이 갔더니 남조선이 진짜 좋더라.
남자도 잘생겼더라. 남북녀가 많더라야. 이런 말 했어요. 아,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네. 안 했지만, 남조선 사람들이 잘생겼어. 그리고, 하나같이 굉장히 친절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뭐가 궁금하고 다 물어봤는데, 리오나, 그거만큼은 나중에 너한테 말할 기회가 되면 말해줄게. 지금 말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북한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그렇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는 했지만 그 친구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좋은 세상을 몸으로 이제 체감을 하면서 그 친구가 그때 얼마나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예원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말해주고 싶었을까. 그 친구의 그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이 물론 다시 북한을 들어가게 되면 교육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각서도 쓰고 각서도 다시 쓰고. 누설을 안 하겠다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사진이라도 들고 간 거 없었어요? 사진 엄청나죠. 진짜 바로 거기서 한국 기자들이 바로 이거 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만큼 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빨간 티셔츠에 하얀 바지에 그쵸. 빨간 가방에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옷들을 입고 찍었는데 벌써 이나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사진 비행기 이나지가. 안에서도 파란 티에 하얀 바지를 입고 찍은 모습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 친구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냥 그 부러움의 눈길. 그래도 야 속으로 넌 남조선이라도 갔다 왔으니까 진짜 좋겠다. 그럼. 이랬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남조선에 가볼 수가 없잖아요. 없지. 영화도 마음대로 못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사진 한 50장 갖고 왔더라고요. 50장을 이렇게 쫙 보는데 다양하게 응원단의 모습, 거기 한국 사람들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때는 남자들이 약간 머리가 긴 머리였었어요. 맞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머리가 근데 남자들이 진짜 굉장히 잘생겼다. 잘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말을 아끼더라고요. 우리가 가끔씩 옛날에 시골에 살 때 평양에 갔다가 사진 찍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진보다도 그 뒤에 배경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 배경 같은 것도 안 찍었어요. 배경은 될수록이면 이제 네, 압축을 그렇구나. 해서 그냥 사람 인물 사진 위주로만 많이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혹시나 이 사진을 어쨌든 북한으로 들여왔을 때 주변 가족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뒷 배경이 이제 한국의 어떤 좋은 이미지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사진 위주로 많이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그다음에 좋아하는 모습, 그다음에 식사하는 모습 그런 건 찍었더라고요. 근데 야 거기 가니까 김치하고 된장찌개 주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한민족이긴 한민족이구나. 그냥 아름다운 말만 나눴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한국에 먼저 응원 다니던 또 이제 그 이상가족 만남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에 와서 음식에 놀라고 사람이 놀라고 뭐에 놀라고 하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최소한 놀라지 않게 하느라고 먹는 거는 한두 끼는 좀 먹인다 하더라고. 맞아요. 오기 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몇 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집중적으로 그 연습을 하는 건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6개월 동안에 피부 관리, 얼굴을 하얗게 해주는 그런 크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피부 관리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어떤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나갔을 때 너무 멀으면 이제 북한의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사 코스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네, 연습을 다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도. 뭐 응원을 연습하고 6개월 연습한다는 게 참 우리 대한민국은 연습이 없이 해도 응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야구 치는데 또 그렇지. 2002년 뭐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이때 응원하는 거 보게 되면은 장난 아니죠. 6개월 1년 동안은 연습한 북한 사람들보다도 연습이 없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응원을 더 잘합니다. 네. 저도 한번 야구 보러 갔었는데 야구를 볼 줄은 모르지만 그 응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하면서 근데 그 자동적으로 따라하겠는 거예요. 파도 치고 파도 치고 이거를 자동적으로 내가 배우지 않고 연습을 안 했는데도 자동적으로 이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합성이 굉장히 굉장하더라고요. 단합성이 굉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놀랬었어요.
평양에서 꾸준히 사셨다고 하니까 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평양이 잘 산다는데 음. 도대체 평양에서 상류층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저도 일단은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평양에 들어가서 살아보다 보니까 평양이라고 해서 특권층이 다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평양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많죠. 북세동 거리에 가면은 이제 식당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아하. 개별 룸으로 되어 있어요. 아. 개별 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룸에 이제 피아노까지 다 구비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끼 식사 코스가 뭐 $100라고 1인당 $100거든요. 1인당 1인당 $100라면 $100거든요. 네. 그냥 지금 환율이 올라간 거 계산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평균 1인 식사가 10만 원 넘어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10만 원 코스 요리를 먹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진짜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네, 헐. 있습니다. 이제 모란봉 구역에 북세동이라고 거기에는 외화상점 거리가 있거든요. 처음에 거기 지인의 초대로 갔는데 저는 그 코스 요리가 나오면서 솔직히 우리가 지방에서는 좀 음식을 듬뿍듬뿍 이렇게 담아서 먹잖아요. 네. 그런데 1인 코스로 나오는데 코스가 진짜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조금 나와서 배가 고파서 어쩌나 이랬는데 그 코스 요리를 다 먹고 나니까 나머지 코스 요리를 먹지 못할 만큼 그때 약간 놀랬고 그리고 그러면은 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평양시 기준으로 기준으로 1%입니다.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북한에서 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최상위 뭐 0.1%, 1% 수준의 상류층들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산다.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제품들이 이미 시장에 나오기 전에 1% 사람들이 그거를 다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특권층들이 다 사용하고 나머지 이제 이게 시장으로 나오고 상점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뭐 이제 그때도 그릇 같은 경우도 나노 냄비라고 나노 냄비가 이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억돌 매트. 예, 억돌 매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훈기라고 했어요. 그 자훈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훈기에서 쑥 그 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미안 있잖아요. 여기서는 피부 미용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미안이라고 미안이라죠. 하잖아요. 왜 거기에 이제 쑥향을 얼굴에 이렇게 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본다고 해서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저는 뭐 제 생각이긴 하다마는 북한에서 아무리 상류층이라도 돈을 쓸 때가 먹는 거 외에는 거의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디를 갈 데가 있습니까? 해외를 마음대로 뭐 나가면서 돈을 막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족 여행을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북한 땅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돈을 뿌리는 거죠. 돈을 쓰게 되고 그다음 평양 내 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유흥 쪽에 굉장히 많이 유흥이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 가서 네, 돈을 쓰면서 즐기는 거죠. 평양에 아니 그래도 뭐 사익수익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북한에서 아닙니다. 유흥이 있어요? 아, 있죠. 비공개예요? 공개? 비공개식으로 거기는 그 불법이네. 특권층, 불법은 아니고요.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아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특권층하고 특권층 자녀들이 출입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양주라던가 와인이라던가 위스키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고 카라오케. 네. 그리고 약간 클럽 분위기로 거기서 안에서 다 이렇게 즐기더라고요. 지하에서. 그래서 돈 그게 내고 들어가요? 그렇죠. 돈 내고 거기에서는 술 하나 가격도 굉장히 뭐 식사 하나가 1인당 $100잖아요. 근데 거기는 양주 하나가 $200~300. 지방에도 어쨌든 카라오케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양에 올라가니까 노는 문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평양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각지대에 나가보면서 그때 느껴졌었어요. 아, 평양에서 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1%밖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수도권 중심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간은 그래도 배급제가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특권층에는 북한 뭐 상류층들보다도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이 비교를 못 되죠. 편안하고 그렇죠. 좋고 그렇죠. 더 그냥 윤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유가 있고
그렇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어디든 내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럼요. 그 네. 북한에서 특권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은 하려 하더라도 언제 목이 날아날지를 모르고 그냥 조마조마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그치. 선을 잡더라도 하루 음. 아침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있는 거 다 쓰는 거야 그냥. 그죠?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정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의 그런 특권층 부럽지 않잖아요. 그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치. 내가 열심히 그렇지. 일해서 내가 능력껏 음. 내가 자유를 선택을 음. 하면서 가슴 두근두근 걸 일이 있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없지, 없지. 네,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데 음. 차도 타고 다니고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네, 북한의 특권층 1% 부럽지 그렇지. 않아요. 네.